안녕하세요, 공국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식품, 미국과 해외 제품과 한국 제품 왜 차이가 날까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식약 전문 기자 최민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자, 한국 제품하고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들 제품하고 건강식품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소비자들 자체도 이제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건 이제 제품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유럽 등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제품이 좀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선보여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되게 넓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뿐만이 아니라 좀 그런 유행에 좀 민감하고, 또 기업들도 이런 게 유행하면은 그 제품들 위주로 해서 빨리 이 소비를 시켜가지고 뭐 돈을 벌려고 하는 이득을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제품이 그 매년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로 딱 해서 그 제품이 뜨면 그 제품이 막 집중적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죠. 거의 모든 업체에서 그 그렇죠. 제품 네. 경쟁이 심화되고 또 결국은 이제 블루오션이었던 게 금방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그래서 약간 이제 소비자들이 피로도를 느낄 정도 되면은 이제 다른 제품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제품이 유행을 하고 있나요? 작년까지만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 가장 많이 성장을 했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굉장히 성장을 했고, 그래서 뭐 본물처럼 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었고,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시장이 작년부터 성장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지금 확실하게 튀어나오는 제품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 그렇죠. 왜냐면 작년에 저희 이제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이제 2012년, 2022년 말이 됐을 때 6조를 돌파했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올해 얼마 전에 그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 실적이 4조 1,378억이거든요. 건강기능협회하고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완전 소비자한테까지 도달했던 이제 최종 판매가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식약처에서 하는 건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것만 딱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성장률이 거의 최근 5년 사이에 처음으로 2.6%, 그러니까 1%, 그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조금 회사들이 제품을 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함량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함량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우리나라에 섭취 용량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이나 선진국 제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에 비해서 그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특히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해외 직구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함량 차이거든요. 제품을 먹어도 국내 제품보다 미국이나 유럽 제품, 일본 제품들이 더 고함량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죠. 식약처가 좀 더 깐깐하다고도 하지만 인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보면 병원에서 이제 키나 몸무게를 적어도 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용법 용량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서구인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체형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일 섭취 용량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예. 한국 제품이 그러면 해외 제품보다 뛰어난 장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 중에 사실은 해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이 홍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특수성, 그 다음에 애터미의 해모임이 굉장히 지금 수출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헬스푸드 쪽에서는 사실 후발주자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이미 1950, 60년대부터 하던 걸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 생산해서 시작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19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비타민, 오메가3 뭐 이런 식에 있어서는 그쪽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홍삼이나 해모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동의보험이나 한방을 기본으로 한 생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타민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면은 결국은 해외에서 경쟁이 되기 힘들지만, 뭐 우리 색깔을 가진 제품, 그래서
제가 기사도 많이 쓰지만 개별 인증형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추출한 한국의 컬러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뭐 K 건강기능식품 그런 게 나오면은 홍삼이나 그런 해모임처럼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식약처 규제는 뭐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하다고 하잖아요. 깐깐하죠. 예. 예. 그렇다면 한국의 바이오 산업, 건강식품 산업이 앞으로도 해외 업체하고 과연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인지.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이오까지 가면 너무 이제 얘기가 길어지고 건강기능식품만 얘기하면은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성장 한계치에 왔다고 보거든요. 6조 지난해 6조 넘었고 올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3%에서 5% 성장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6조 한 1,000억 한 2, 3천억대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2026년에 7조 3천억을 가겠다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까지 두 자릿수로 뚝뚝뚝뚝 올라왔는데 이제는 한 자릿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이 이제 한 자릿수 성장을 한다는 거는 한계 이제 정체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수 시장이 정체가 됐으면 결국은 나가야 될 때가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시장의 활성화를 하려면 일단 어떤 규제 부분에 대한 완화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 법이 보면 이제 포지티브 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법에 허용된 거 외에는 다 안 된다는 방식인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금지한 것 빼고는 다 해봐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보면은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법에 허용된 거 외에는 다 안 된다고 금지한 것 빼고는 다 해봐라는 이게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원료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료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이 규제 허들을 갖다가 얼마나 정부에서 조절해주고 좀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식품 해외 제품과 한국 제품 왜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식약 전문 최민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국장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